최근 배당이 투자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배당 상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손실이 없는 배당 저축과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 저축에 비해 배당 투자는 손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일단 배당 수익을 얻는다는데 심리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배당 투자 대상으로 배당주, 배당 ETF, 리츠 등이 있죠. 지역적 구분으로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 배당 투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SA나 연금계좌는 해외 배당주, 해외 상장 배당 ETF, 해외 리츠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리츠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움이 매우 큰데요. 대신 원하는 미국 리츠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달 2월 22일 미국 대표 11개 리츠에 투자하는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가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상장을 했죠.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15개 리츠에 투자를 하는데 제 채널에서 올린 2월 16일 영상 국내 배당주 탑3에 추천해드렸던 맥쿼리 인프라와 코람코 더원 리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대항전이 될 것 같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 계좌,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미국 리츠 ETF와 한국 리츠 ETF를 맛깔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미국 리츠에 투자할 것인지 한국 리츠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비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ETF를 비교하기에 앞서 리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국 리츠와 한국 리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그대로 번역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신탁은 맡긴다는 뜻이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월세나 매각 차익을 비용을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90% 이상 배당을 해주는 이유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아주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츠 투자는 부동산 경기나 임대 상황, 그리고 금리의 영향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리츠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리츠에 투자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언제든 활용할 수가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 다각화 효과가 생깁니다. 세 번째, 운영이 투명합니다. 네 번째, 배당을 줍니다. 당연하겠죠? 다섯 번째, 수익성입니다. 미국 리츠의 경우에는 장기 성과가 S&P 500에 버금갑니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재크에서는 매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6에서 7% 중수익 보장되는 해외 저축 상품 위주의 세미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리츠와 한국 리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한국 리츠가 22개, 미국 리츠가 217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개수 차이로는 미국 리츠가 10배는 많습니다. 시가총액은 한국 리츠가 12조 원, 미국 리츠가 1820조 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150배 차이가 납니다. 리츠 개수에 비해 규모인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는 이유는 리츠 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통 리츠 제도인 반면 미국은 엄리츠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 리츠는 내 돈 주고 부동산을 사야 하는 것이고 엄리츠는 내 돈 없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리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엄리츠 제도는 부동산을 100% 대출로 사는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통상 매도자와 매수자 간 돈을 주고받으면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합니다. 전통 리츠 제도는 이러한 통상적인 매매 형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주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리츠는 70% 이상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엄리츠 제도는 매도자, 매수자가 상호간 매매하기로 약정만 하면 주시장에 상장하고 증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전략이 되고 매도자는 증권화된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유동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엄리치 제도는 리츠가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의 리츠 제도는 전통 리츠 제도이고 미국 리츠는 엄리치 제도라서 규모와 성장성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국 리츠를 좀 더 살펴보면 미국 리츠는 13개 섹터의 리츠가 있습니다. 이 13개 섹터 리츠 중에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성과도 보고 트렌드도 보면서 섹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각도로 검토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을 때야 다들 좋겠지만 안 좋을 때 얼마나 잘 방어를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3개 섹터 중 8개 섹터를 선정해서 전통적인 부동산과 시대가 요구하는 부동산 섹터로 각각 4개씩 나눠 보았습니다.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4개 시기의 수익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인 리츠로는 오피스, 물류, 주거, 상업으로 선정해보고 시대적 리츠로는 스토리지,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게이밍 섹터로 선정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전통 리츠와 시대적 리츠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시대적 리츠가 전통 리츠보다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섹터는 최근 상장을 했습니다. 게이밍 섹터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카지노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오히려 큰 성과를 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전통 리츠보다 시대적 리츠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지노 리츠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리츠는 개수도 적지만 대부분이 전통 리츠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에 75%가 몰려 있습니다. 이 리치 데이터를 보면 향후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역시 서울을 벗어난 부동산 투자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들은 상장 시 5천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 배당률이 10%대까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 리츠 투자하실 때 조심하실 거는 주가 배당률이 높다고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빈도를 보면 분기 또는 반기 배당이고 월 배당 리츠는 없습니다. 그럼 지난달 상장한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는 어떤 글로벌 리츠가 탑재되어 있을까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카지노 리츠는 탑재가 되어 있을까요?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이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장 리츠는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맥쿼리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상장 리츠가 아닌 상장 인프라 펀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연금저축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연금저축 계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쉬운 부분은 수수료입니다. ETF가 공개한 투자 설명서의 수수료만 보더라도 0.64%로 적지 않습니다. 직접 투자했다면 주지 않을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성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ETF 기초지수의 연 환산 배당률이 4.14%, 10년 배당 성장률이 7.33%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맥쿼리 인프라 배당 성장률 4.16%보다 해당 ETF 기초지수 배당 성장률이 더 좋습니다. 종목 비중을 보니 리얼티 인컴과 맥쿼리가 다른 종목보다는 약 각각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종목은 비슷합니다. 섹터를 보니 영상 초반에서 구분하였던 시대적 리츠보다는 전통 리츠가 중심인 것이 조금 아쉬운 구성입니다. KB스타 글로벌 리츠 인컴에 대항하는 3월 20일 상장한 코덱스 항공 부동산 리츠는 어떨까요? 홍보 자료에는 배당 투자의 정석, 건물주 되어 매월 배당받자 라고 합니다. 배당 투자의 정석이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니 재밌게도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처럼 맥쿼리 인프라가 가장 많은 2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정부도 밀어주는데 ETF들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ETF 수수료를 보면 그냥 맥쿼리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 리츠는 현재 23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14개 리츠가 해당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ETF가 홍보하는 투자 포인트로 서울 3대 오피스 권역과 벨기에 브뤼셀, 미국의 뉴욕 오피스에 투자하는 ETF로 홍보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오피스 부동산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미국 오피스 리츠에 투자를 한다고 홍보를 하네요. 역시 국내 금융사들의 글로벌 투자 능력에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들의 최근 주가들이 상장 시기보다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금리로 인한 주가 하락이고 이로 인해 주가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배당 빈도는 리츠들의 배당은 분기 또는 반기 배당인데 해당 리츠는 월 배당을 해줍니다. 해당 ETF의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 설명서에서 공개하는 수수료는 0.55%로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재간접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1%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의 큰 단점이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리츠 투자는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선호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리츠 대항전 기본적인 비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투자 지역은 미국과 한국, 섹터는 전통 섹터와 오피스, 배당 시기는 둘 다 똑같이 월배당, 둘 다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맥쿼리 인프라, 현재 시가 배당률은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이 4%대, 한국 부동산 리츠는 7%대입니다. ISE 계좌와 연금 계좌에서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당 투자의 리스크가 싫다면 손실 없이 배당이 보장되는 배당 저축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재크 세미나에서 자세한 배당 저축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ETF를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영상 전반부에 비교해드렸던 미국 리츠와 한국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비교 정보와 해당 ETF를 비교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ETF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리츠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